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머니마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워런 버핏 하면 뭐 워낙 유명한 분이죠. 투자업계의 거물이기도 하고 오마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숫자 하나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40억 달러. 이게 잘 가늠이 안 될 텐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80조 원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아니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그 이유가 뭐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아시아경제증권자본시장부 김진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480조 원 하면은 우리가 1조 원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뭐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가늠이 안 되는데 480조 원 이거 정말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혹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 하나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80조를 넘어서는 셈입니다. 삼성전자 자체를 넘어설 정도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거다. 엄청난 돈이네요.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다른 뭐 주식 자산은 아직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현금성 자산만 쳤을 때 삼성전자를 사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약 655조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75%를 기업 혼자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좀 정말 네. 엄청나네요. 그 한나의 기업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거의 75% 정도의 그것도 현금만 갖고 있는 게 그 정도다. 이게 또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이제 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2018년 이래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현금성 자산을 한 1,000억 달러 내외로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10분기 연속 이제 현금성 자산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2023년에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1,676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확인해 보니 이게 이제 3,300억 달러를 넘어서 있던 거죠. 그러니까 1년 새 100%가 또 늘어난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가. 어쨌든 이 현금성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버핏은 이 현금을 그러면 어디서 조달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되게 많은 사업체가 있는데요. 뭐 자동차 보험회사인 뭐 가이코도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거의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산하에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체만 189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운영 수익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현금도 있지만 이제 미국 그러니까 보통 만기 3개월 이내에 단기 채권도 있습니다. 이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매각 수익입니다. 주식?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애플 바라기로 유명한데 버핏이 거의 작년 3분기까지 9억 주 갖고 있던 애플 주식을 3억 주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6억 주를 내다 판 거죠. 많이 팔았네요. 거의 뭐 버핏이 갖고 있는 애플 주식도 있고 또 뭐 금융 주식,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 주식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쳐서 매각한 주식 규모만 1,430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그렇군요. 어쨌든 뭐 주식을 애플 주식을 대부분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뭐 그냥 뭐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 주식 갖고 있으면 주식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또 다른 주식 좋은 거 있으면 또 사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왜 이 버핏이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특이사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내다 판 주식을 살펴보니까 금융 주식을 좀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이런 금융 주식을 많이 처분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버핏은 재무 구조가 되게 탄탄하고 주주 환원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배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에 이어서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15% 가까이 덜어냈고 시티그룹은 알아보니까 73%를 내다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배당 주식을 선호하는 버핏이 이렇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금융주를 매도했다? 그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버핏이 향후 미국 경제 전망을 좀 비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애플만 파는 게 아니고 금융주들을 대거 팔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미국 경제 향후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거 말고는 또 다른 포트폴리오 상의 변화 상황 같은 건 또 뭐가 있나요? 또 좀 주목할 눈에 띄었던 것이
그 VOO, SPY라고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이름인데 이게 네. 세계 ETF 규모 1, 2위를 다투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추종 ETF입니다. 네. S&P 500이라고 하는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인데 이것도 왜 문제인 거 아니 버핏이 굉장한 인덱스 펀드 투자 신봉자입니다. 자신의 아내한테 자신의 사후에 자기 유산의 90%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라고 조언할 정도로 굉장히 아하. 이 인덱스 펀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또 이제 이 VO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사가 뱅가드 그룹이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에 이제 창립자 존 보글이라는 사람을 그 버핏이 되게 존경해서 자기의 영웅이다 이렇게 지켜 세운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그가 인덱스 펀드를 전량을 매도했으니까 아하.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 증시의 전체 지수 수익률이 생각보다 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버핏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최근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도 아마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김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버핏은 미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야 이거 지금 내가 미국 주식 투자 들어가는 거 이거 좀 맞아? 약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버핏이 뭐 주식을 팔기만 한 건 아닐 거고 사들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버핏이 뭘 샀을까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사들인 주식은 뭐가 있나요? 사들인 주식을 살펴보면 지난해 이제 총 90억 달러를 이제 주식을 사들였는데 우리나라 네.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네. 살펴보면 석유랑 가스 생산하는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라는 주식을 꾸준히 담았습니다. 아, 석유. 예. 아하. 여기에도 이제 뭐 석유에 민감한데 워낙 현금 흐름이 탄탄하다 보니까 또 배당도 많이 하고 네. 버핏이 워낙 배당주 좋아하니까 네. 또 면면을 살펴보면 수영장 용품 업체인 풀 도미노 피자, 어허. 라디오 회사인 시리우스 지분을 늘렸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맥주인데 이 코로나 맥주로 알려진 이 주류 업체가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이라고. 이게 작년에 그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눈에 띄는데 문제는 이제 버핏이 그토록 좋아하던 애플 주식, 금융주, 인덱스 펀드 이런 거는 내다 팔고 맥주 피자, 라디오 이런 소비재를 사들이고 네. 또 이제 유가에 민감한 석유업체 지분을 사들였다. 어허. 이게 문제는 이제 전쟁 났을 때 좀 치솟는 주식들이거든요. 미리 이제 예. 사재기 같은 거 해야 되고 네네. 그런 거 가상해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버핏이 혹시 미국의 내전 발발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웃지 못할 농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어쨌든 기존의 버핏이 투자했던 흐름과 달리 이 소비재와 석유 쪽 관련된 걸 많이 사들이니까 이거 좀 특이하다. 뭔가 미국 경기가 아주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김 기자는 코로나 맥주 아까 뭐 콘스텔레이션 이런 데 좀 관심 있습니까? 좀 미국 주식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소비재 주식은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버핏은 이제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우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뭐 버핏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버핏은 그런 걱정이나 우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안 그래도 이제 투자자의 우려가 좀 빗발치는 느낌이 들고 하니까 네. 지난 22일에 이제 버핏이 주주 서원을 통해 자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편지를 예. 자기 입장을 밝혔군요. 예. 좀 멘트를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버크셔의 현금 보유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나 회사 자금 대부분은 여전히 공개 또는 비공개 주식에 투자가 돼 있고 이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현금성 자산을 우량 기업의 소유보다 선호하는 일은 없을 것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여기 마지막 멘트 보면은 현금성 자산을 우량 기업의 소유보다 선호하는 일은 없을 것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말과 행동이 어쨌든 다른 거거든요. 일단 우량 기업의 지분을 현금성 자산보다 더 선호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현금 보유 자산이 역대 최대치니까 네.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해명이었다. 뭐 이런 언뜻 들으면 뭐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저가 매수를 위해서 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결국 어떤 회사가 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화를 단행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포인트가 왜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늘리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그렇다라고 밝히지는 않고 예. 오리안 기업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약간 애둘러서만 표현을 했군요. 근데 그 서한 보면은 뭐 버핏도 투자에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니고 실패했던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을 텐데 뭐 그랬기 때문인지 어쨌든 본인도 좀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좀 서한에서 언급을 했다면서요. 예, 제가 이 주주 서한을 좀 읽어봤는데 네. 이게 재밌는 점이 그 주주 서한 안에 이 실수라는 단어, 영어로 이제 미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13번이 등장합니다. 아, 많이 나오네요. 예, 이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직접 세보니까 2019년 이후 발송한 주주 서한에서 실수, 착오라는 단어를 16번 언급했더라. 버핏이 투자자들에게. 네. 나도 미래 기업의 경제성을 잘못 평가할 때가 있고 자본 배분에 실패할 때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버핏이 어떤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마음의 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네. 지난해 미국 증시를 이렇게 뜨겁게 달렸던 AI 랠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주식들이 이제 미팅 지시 올라갈 때 버핏은 이제 포트폴리오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수익률이 작년에 뭐 S&P 500 수익률을 이렇게 소폭 웃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엔비디아 이런 주식이 날아가는 이 폭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원성 아닌 원성도 들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시인 아닌 시인 사과 같은 어떤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버핏이 뭐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투자에 성공하고 수익률이 50% 60% 이렇게 간다면 정말 사람이 아니겠죠. 뭐 사람인 이상 어떻게 다 100% 성공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미스테이크를 언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 기자가 보기에는 어쨌든 아까 이제 버핏이 주주 서한에서도 분명하게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해명 설명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 기자가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버핏이 해명한 대로 좀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좀 싸질 때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증시를 이렇게 비관하고 있는 근거들이 실제로 좀 최근 지표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1월 소매 판매라든지 이게 좀 예상치를 되게 크게 밑돌았고 뭐 미국 서비스 PMI 이런 것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좀 움츠러든 지표가 좀 나와서 뭐 버핏이 미국 경제 증시를 비관하고 있는 근거들이 좀 확인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설득력이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산방되는 건 다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 나온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2월 자신의 2월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2010년 이후로 최소로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예, 버핏이랑 완전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 반대로 거죠. 가는 거네요. 예,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현금 자산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단순히 미국 경제 증시를 비관해서만은 아니다.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버핏이 지금 이제 30년생이거든요. 1930년생. 예, 올해로 94세가 됐는데 사실 진작에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버핏이 뭐 올해 미국 증시가 폭락할 거야, 뭐 현금 두둑히 준비해뒀다가 뭐 인생 마지막 베팅을 하겠다던가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신변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주 서한에서도 앞으로는 자신이 이제 후계자로 점찍은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나 대신 CEO 자리에 올라서 주주 서한을 작성하게 날도 머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핏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짜놓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후계자한테 넘겨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차기 CEO가 자신의 어떤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깔끔하게 물려주는 거를 물려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현금을 모아서 후계자한테 물려줌으로써 뭐 당신 마음대로 당신의 그림을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오. 너의 꿈을 펼쳐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물려주고 너 하고 싶은 사업 한번 해봐 하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 제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 이제 오는 5월 3일에 연례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에. 거기서 이제 아마 버핏이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은 그렉 아벨이랑 같이 나와서 아마 좀 상소히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렇군요. 어쨌든 뭐 버핏의 나이가 1930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뭐 96세
95세 뭐 94세 이렇게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마지막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그 김 기자의 추측도 뭐 전혀 일리 없는 추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후계자들이 기존에 버핏이 해왔던 이러한 투자와 좀 다른 스타일을 선보일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버핏이 추구해왔던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완전 엇나가는 정반대의 투자 행보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워낙 버핏 자체가 가치 투자 철학을 되게 신봉하는 사람이고 후계자를 뽑을 때도 그런 면을 좀 집중적으로 봤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렉 아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차기 네. 후계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 내에서도 비보험 분야의 어떤 수장을 맡았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이제 어떤 후계자로 같이 거론됐던 후보 중에 아짓 자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보험 부문에서 네. 이제 리더를 맡았던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버핏과 비슷한 투자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 이번 주주 서한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 5대 종합 무역 상사 지분을 굉장히 꾸준히 매입을 해왔거든요. 미토추, 미쓰비, 미쓰이, 스미토모, 마루베니 상사 이렇게 5개 종합 상사 지분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 여기 주주 서한에 보면 자신의 후계 경영진들도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밝혔거든요. 길을 갈 것이다. 그쵸? 뭐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근데 이게 우리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 또 버핏의 행보를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버핏이 이제 2019년부터 이들 5대 상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평가액이 235억 달러, 34조 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이랑 절제된 경영진 보상 체계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핏이 물러난 이후에 포스트 버핏 시대의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기본적으로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주주 환원에 공을 들이는 기업들에 투자할 것임을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제 암시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돈 480조 원. 왜 이렇게 버핏은 현금성 자산을 지금 확보를 계속해서 늘려왔는지, 그리고 버핏이 사들인 주식 또 판 주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해서웨이의 후계 체제에서의 변화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증권자본시장부 김진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